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의 역사는 고대 에티오피아에서 시작되어 중동, 유럽,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간 복잡하고 흥미로운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890년대에 커피가 처음 소개되었으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커피를 접한 후 즐겨 마시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기에 서울 중구정동에 최초의 커피하우스인 손탁호텔이 세워지기도 했죠.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은 유명합니다. 한국인은 연간 1인당 약 367잔의 커피를 소비하며 이는 전 세계 평균의 약 2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커피는 한국인의 일상에서 필수적인 음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아메리카노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선호하는 음료로 2007년부터 16년 연속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믹스커피를 제외한 원두커피에 한정된 이야기죠. 아무리 원두커피가 일반화되고 카페가 많이 생겨도 한국인의 믹스커피에 대한 애정은 뛰어넘기 힘든가 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이런 커피를 사랑하는 커피 애호가인 미국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세계 최대의 커피 소비국인 미국에서 한국의 커피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커피 애호가 앨리스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커피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된다니 상상하기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전날 밤에 커피콩을 넣고 예약해둔 커피 머신이 뽑아낸 신선한 커피 향이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 향기가 제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일종의 알람 같다고 할까요? 토스트를 굽고 계란 프라이와 베이컨을 곁들인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마시는 그 따뜻한 커피 한 잔, 그 순간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일하다가 잠시 머리를 식힐 때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 최고의 동반자랍니다. 얼음이 가득 찬 유리잔에 아메리카노를 따를 때 그 투명한 색과 함께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디저트와 함께 즐기는 커피는 또 다른 차원이죠. 진한 초코 브라우니를 한 입 먹고 씁쓸하면서도 깊이 있는 원두 커피를 마실 때의 조화는 정말 끝내주죠. 치즈케이크와 산미가 있는 과일향의 커피를 함께 마시면 정말 입안이 즐거워져요. 그리고 미국인이 사랑하는 도넛은 커피와 더할 나위 없이 찰떡궁합입니다. 오후에는 부드러운 카페라테를 마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다듬어요. 그 고소한 우유 거품과 커피의 조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휴일이 되면 야외 카페에 앉아 햇살을 즐기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정말 특별해요. 때로는 캐러멜 마키아토나 말차 라테 같은 독특한 커피도 시도해보면서 새로운 영감을 받기도 하죠. 커피는 그저 음료가 아니라 제 일상에 스며들어 저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미국에는 정말 많은 카페들이 있답니다. 지역별로 특색이 강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체인점까지 그야말로 다양하죠. 물론 스타벅스처럼 세계 1위의 커피 기업도 있지만 오히려 한정된 지역에만 있는 독특한 카페들이 더 많아서 그곳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해요. 예를 들면 포틀랜드에서 처음 시작된 스텀프타운은 미국 3대 스페셜티 커피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유명해요. 인텔리젠시아 커피도 마찬가지로 인디 커피계의 전설이고 필즈 커피는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단골 손님으로 알려지면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들 카페는 단순히 커피 맛뿐만 아니라 매장 자체의 개성 넘치는 분위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미국의 커피가 처음 전파된 건 1625년경 네덜란드인들에 의해서였다고 해요.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영국의 영향으로 홍차가 고급품으로 여겨지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커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1773년의 보스턴 차 사건이 벌어졌죠. 이 사건 이후로 미국인들은 영국의 차를 거부하고 대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커피를 마시는 건 단순한 음료 소비를 넘어 독립에 대한 열망을 상징하는 일종의 의식적인 행동이 되었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미국은 점차 세계 최대의 커피 소비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미국인들은 물보다 커피를 더 많이 마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커피는 미국인들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미국에서 커피로 유명한 지역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스타벅스 1호점이 있는 시애틀도 특유의 음울한 분위기가 커피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곳이죠. 그런데 커피로 말하자면 샌프란시스코도 결코 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해마다 커피 애호가들에게 최고의 도시를 선정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가 1위를 차지했어요. 내년엔 또 어떤 도시가 1위로 선정될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저는 사실 맛있는 커피를 찾아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새로운 도시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커피를 찾는 건 언제나 저를 설레게 하거든요. 아, 커피 이야기에 푹 빠져서 제가 이야기할 내용을 깜빡할 뻔했네요. 오늘은 제 여동생 니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니키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이제 일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에요. 니키는 예전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는데 한국에 다녀온 뒤로 애가 늘 멍해 있고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그리워서 미국에 돌아와도 머릿속에서 한국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니키가 한국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낸 건 맞아요. 매일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만 봐도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러 간 건지 아니면 놀러 간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니키가 나 한국에 놀러 간 게 아니라 먹으러 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농담이었지만 그만큼 한국 음식이 자기한테 잘 맞았다고 했어요. 자기는 분명 전생에 한국인이었을 거라고 말하기까지 하더라고요. 한국식 바비큐나 비빔밥 같은 음식이야 외국인들에게도 워낙 맛있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니키는 이런 유명한 한국 음식만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외국인들이 먹기 힘들 법한 매운 음식이나 독특한 음식도 아주 잘 먹었죠. 순대라든지 매콤한 떡볶이, 쭈꾸미 볶음 같은 걸 너무 좋아했어요. 심지어는 처음 들어보는 청국장이라는 음식까지 그립다고 할 정도였어요. 언니 김치라고 다 같은 김치가 아니야. 미국에서 흔히 김치라고 하면 배추김치인데 니키는 한국에서 먹은 깍두기, 오이소박이, 보쌈김치까지 온갖 김치 이름을 줄줄이 말하면서 각각의 김치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치에 대해 이렇게나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묵은지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으니 크게 공감은 못했지만 니키가 한국에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죠. 니키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한국 음식을 찾아다니는 데 열심히 해요. 덕분에 저도 한국 음식에 대한 정보가 날로 늘고 있어요. 요즘 미국에서 이렇게나 한국 음식이 퍼져 있구나 하고 놀라는 일이 많답니다. 예전에는 한국 음식을 먹으려면 코리안타운까지 가야 겨우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근처의 마트에도 한국 식품이 넘쳐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니키랑 트레이더스 조에 갔는데 한국 냉동김밥이 엄청나게 인기인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개수도 제한해뒀더라고요. 니키도 바로 몇 개 집어서 냉동실에 쟁여놓았죠.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정말 간편하면서도 맛있더라고요. 야채가 가득한 비건 음식이고 요즘 같은 바쁜 아침에 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비고라는 브랜드 아시죠? 이젠 미국 마트 어디를 가든지 쉽게 볼 수 있는 브랜드가 됐어요. 저는 비비고의 왕만두를 너무 좋아해서 가끔 밤에 출출할 때 야식으로 먹곤 해요. 만두라서 기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담백하고 깔끔하게 맛있더라고요. 니키도 가끔 저한테 장난으로 언니 한국 음식도 점점 익숙해지는 거 아니야? 하고 말해요. 정말 한국 음식이 친숙해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불닭볶음면도 잊을 수 없죠. 얼마 전엔 미국의 유명 셀럽인 카디비가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너무 매워서 금지되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한 입 먹어보고 바로 포기했어요.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니키는 그런 저를 보면서 언니 아직 멀었네 라고 놀리더라고요. 매운 음식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겐 이 불닭볶음면이 필수 코스가 된 것 같아요. 또 우리 동네에 한국식 컵밥 가게가 있는데 항상 줄이 길게 늘어서 있어요. 간편하면서도 한국적인 맛을 그대로 살린 메뉴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사실 컵밥이 뭔지 처음 들어봤을 때는 이게 한식이 맞나 싶었어요. 일반적인 비빔밥이나 불고기 덮밥이 아니라 그날 본 컵밥은 아주 독특했죠. 주문 방식도 참 신기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면 밥 위에 소스와 함께 재료를 얹어주는 방식이었어요. 만두, 치킨, 소고기, 당면까지 선택할 수 있는 재료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니키는 늘 그렇듯이 닭강정과 잡채를 올려서 매콤달콤한 소스를 얹은 컵밥을 주문했고, 저는 소고기와 채소, 당면을 고른 후 매콤한 양념을 뿌려 먹기로 했어요. 살짝 매콤한 양념 덕에 맛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정말 주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컵밥이 금방 나왔는데 그 속도에 놀랐죠. 패스트푸드처럼 빨리 나오긴 하지만 미국의 일반적인 패스트푸드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소고기와 당면이 어우러진 컵밥을 한 입 먹었을 때 정말 모든 재료가 완벽하게 혼합된 맛이 느껴졌어요. 재료들이 각자 따로 놀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입안 가득 행복이 퍼졌죠. 그날 컵밥을 먹는 동안 여러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와서 컵밥을 사가는 걸 봤는데 그게 또 재밌었어요. 아이들도 즐길 수 있는 맛이라 가족 단위로 많이 찾더라고요. 맛있을 뿐만 아니라 편리함도 컵밥의 장점이었어요. 정말 몇 분도 안 걸려서 나오고 손에 들고 먹기에도 딱이었으니까요. 미국에서 패스트푸드를 많이 접했지만 컵밥은 그들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새로운 한식 패스트푸드였어요. 한국 음식 마니아인 니키는 겨우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만족이 되질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도 제가 보기엔 꽤나 다양한 한국 음식을 미국에서 맛볼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데 말이죠. 한국을 들어다가 미국에 가져다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니키 덕분에 저도 요즘 한국 음식에 푹 빠져서 틈틈이 새로운 한국 요리를 찾아다니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니키와 함께 처음으로 LA 코리안타운에 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코리안타운에 처음 갔을 때는 여기가 미국이 아니라 마치 한국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어로 쓰인 간판들과 거리 곳곳에 늘어선 한국 음식점들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생각이 간절해서 우울해하던 니키도 그곳에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활기를 되찾더라고요. 우리가 찾은 첫 번째 가게는 북창동 순두부라는 곳이었어요. 니키가 워낙 순두부찌개를 좋아해서 함께 먹어봤는데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편이라 치즈 토핑을 추가해서 먹었어요. 치즈 덕분인지 밥과 함께 먹으니 정말 맛있었고 순두부가 이렇게 부드럽고 고소할 줄은 몰랐어요. 해산물이 들어가서 국물도 깊고 시원한 맛이 나더라고요. 먹는 동안 땀이 나긴 했지만 다 먹고 나니 몸이 개운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또 한 군데 들른 곳은 한국식 빙수 가게였어요. 한국식 빙수는 우유 얼음을 곱게 갈아서 각종 과일이나 파, 떡 같은 토핑을 얹어 먹는 디저트인데 뜨거운 순두부를 먹고 난 후라 그런지 더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줄이 길어서 꽤 기다렸지만 달콤하고 차가운 빙수가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에요. 니키가 흥분된 목소리로 언니 로스앤젤레스에 가야 해 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엔 또 무슨 한국 음식점이 생긴 건가 했더니 알고 보니 한국식 커피 가게가 새로 생겼다고 했죠. 커피 애호가인 저는 커피라는 말에 바로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찾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길래 궁금한 마음에 함께 가봤어요. 그 커피 가게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긴 줄이 있었고 가게 안은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로 가득했어요. 허니, 시나몬 라테, 딸기 라테,
달고나 라테 같은 독특한 음료들이 있더라고요. 메뉴판을 보니 음료만 해도 20종류가 넘었고 크로플이나 약과 곶감 같은 한국식 디저트도 있었어요. 저는 카페의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카페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 경험을 완성시키는 요소들이 바로 따뜻한 조명, 편안한 음악, 독특하면서도 편안한 의자와 테이블,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친절한 바리스타죠. 여기에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이 주는 감각적인 분위기가 더해지면 그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닌 특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선두주자가 스타벅스였죠. 하지만 요즘 스타벅스 같은 대형 체인점들은 테이크아웃 주문이 늘면서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좌석을 줄이거나 불편한 가구로 교체하기도 하고 테이블 간격도 좁아서 개인적인 공간이 부족해졌어요. 바리스타들도 너무 바빠서 고객과 소통할 여유가 없어 보였고요. 한국식 카페는 그런 점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세련된 인테리어와 친절한 바리스타, 그리고 커피를 대접받는 듯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멋졌습니다. 몇몇 카페는 자리까지 음료를 가져다 주는 방식이라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한국 카페들은 미국의 원목과 은은한 조명을 주로 사용하는 카페들과는 달리 대리석, 타일, 철판, 시멘트, 유리 등으로 꾸며져 있는데 이 도회적인 분위기가 매우 독특해요. 특히 이 트렌디한 공간은 SNS에 자랑하고 싶은 젊은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커피는 다양한 원두 추출 방식으로 취향에 맞게 만들어주는 전문적인 방식이었는데 바리스타와 소통하면서 그들의 실력에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그 바리스타가 커피 챔피언십 우승자였다는 사실에 더 감탄하게 되었죠. 최근 몇 년간 바리스타 대회에서도 한국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커피는 맛에서부터 그 실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깊고 풍부한 맛, 그리고 한 모금 한 모금에 담긴 정성. 한국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는 그저 커피가 아닌 경험이자 예술작품 같은 느낌이에요. 그날 니키는 말차 라테를 주문했는데 한 모금 마셔보니 미국에서 흔히 마시던 밍밍한 말차 라테와는 다르게 진하고 고소한 맛에 놀랐어요. 우리는 LA에서 몇몇 한국식 카페를 더 다녀봤는데 가는 곳마다 전부 만족스러웠어요. 한국식 디저트와 커피의 조합도 새롭고 매력적이었고요. 특히 크로플은 크로아상을 바삭하게 구워서 와플처럼 만든 디저트인데 그 바삭바삭한 식감이 정말 독특하고 재미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LA의 한국 카페에서 마셨던 커피와 디저트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마치 니키가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던 모습과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버린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났어요. 내가 한국 커피를 그리워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다행히 LA는 멀지 않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다시 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한국식 카페가 미국 전역에 퍼져서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K푸드처럼 한국 카페들도 널리 퍼지기를 기대하며 말이죠. 사실 한국식 카페들이 LA 한인타운에만 벌써 약 65개나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한인 바리스타들이 실력도 뛰어나고 커피 맛이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커피 애호가들이 몰려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한국 카페 특유의 트렌디한 분위기가 한류에 빠진 젊은 층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LA 한인타운은 이제 커피 애호가들의 메카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 소식을 들으니 더 자주 찾아가고 싶어지네요. 언제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그런 한국 카페를 쉽게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